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4월 1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공매도와 관련해서 한번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 질문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들을 취합해서 제가 주중보다는 주말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도움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오늘 0.01%의 상승이 나왔고 3198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0.01%면 보합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장중한 때는 321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살짝 했었는데 오늘은 장 막판으로 갈수록 조금 약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3200포인트가 조금 심리적으로 저항선, 이렇게 인식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은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점을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오늘 0.8%의 상승이 나왔고 1029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게 된다면 크게 부정적인 부분보다 긍정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구간일수록 여러분들이 과거에 힘들어했던 그 시점을 떠올려 보면서 한번 포트를 정비한다던가 비중 조절, 그리고 다양한 계획들을 수립해 보자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장이 좋지 못할 때 그때 돼서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지금처럼 지수가 많이 올라온 이 상황에서 나를 힘들게 했던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시면서 조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0.7%의 하락이 나왔고 83,3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오늘은 어제하고 동일하게 마무리가 되었고 확실히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액면 분할하고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오늘 500만 주가 넘어섰고 단순히 거래량만 본다면 지금 삼성전자의 3분의 1 정도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현대차, 오늘 0.6%의 하락이 나왔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0.8%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4월 1일 이때 이후로 하루를 제외하고 지금 매일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승폭은 그다지 그렇게 크진 않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꾸준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을 살펴보면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고 연기금이 오늘도 순매수를 보여주었네요. 이어서 삼성전자는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참 오늘 투자권과 관련해서 좋은 내용이 있었는데 확실히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최근에 카카오가 액면 분할을 했고 개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래량을 보시면 첫째 날하고 둘째 날, 이때는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거래량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늘 거래량을 보시더라도 과거에 비해서 거의 10배 이상 많은 거래량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수급을 보시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고 외국인이 대량 매도세를 보여주었다는 점이 조금은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오늘 현대차는 외국인의 순매수가 있었고 반대로 기관이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는 외국인이 4거래일째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기관도 소폭의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기, 포스코, HMM, 금호석유, 녹십자,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이 삼성전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리고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금호석유, SK바이오팜, 삼성전기, LG전자,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삼바뿐만 아니라 제가 CMO와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삼성전자는 그렇게 큰 반응은 없는데 반도체 소재, 장비, 부품 기업들 오늘 정말 흐름이 좋거든요. 이렇게 흐름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기존의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장을 약 20조 규모의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시장에 노출된 재료였는데 오늘은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 평택 공장에도 약 50조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텍사스, 뉴욕, 애리조나 아직 어디인지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 투자권 20조와 함께 국내 50조 원 모두 합쳐서 70조 원의 투자가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는 이르면 5월 중순쯤 발표될 예정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에 맞춰서 이런 투자 계획이 나올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소식 때문에 지금 전공정, 후공정 모두 가릴 것 없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잠깐 차트를 볼까요? 자, 최근에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조금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다른 조정 없이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3% 이상의 상승이 나오고 있고 또 네페스 이 종목도 2월달에는 참 좋지 못했었는데 3월부터 조금은 방향성이 우상향 흐름으로 바뀐 것 같거든요. 또 테스라도 마찬가지죠. 그동안 조금 하락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최근 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반도체는 언제나 꾸준하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몇 가지 종목들을 보여드렸고 그 외 종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권 오늘 이슈가 되고 있다고 해서 오늘 하루의 재료로 끝날 것은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양한 재료들이 나올 것이고 또 업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 시점을 앞두고 이 투자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언급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미국 방문 시점까지는 우리가 하나의 좋은 재료로서 한번 소부장 기업들 꾸준히 지켜볼 수 있는 시기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전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바로 매수하자 이런 취지로 접근하기보다는 내 관심 포트로 담아두시고 이 재료들은 꾸준히 나올 수가 있으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매수 시점이 왔을 때 그때를 위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절대적으로 이 종목을 바로 매수하자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이 있고 지금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이런 점들 말씀을 드리면서 항상 투자할 수 있는 폭을 넓혀보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에 맞게 내용들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쇼티지 현상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비단 차량용 반도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적인 부분까지 공급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MCU라고 해서 다른 말로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될 수가 있고 이 MCU가 지금 지난해 개당 8달러 하던 가격이 최근에 6배 이상으로 가격이 올랐고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를 생산하고 있는 어보브 반도체가 오늘 정말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비단 차량용 반도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지난해 개당 8달러밖에 하지 않았던 이 MCU 가격 최근에 6배 이상 상승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치기에는 조금은 아쉬운 재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부족 현상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보시고 또 가격도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이슈들을 꾸준히 곱씹어 보면서 투자의 시각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MCU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는 PCB까지 지금 공급 부족 현상을 겪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가격 폭등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PCB라는 것은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회로 기판을 말합니다. 또 PCB의 기종 중에 지금 보시는 FCBGA 이 기판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인해서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좌측 같은 경우에는 PCB 기종에 따라서 설명을 나타낸 것이고
조금 전 기사 타이틀에서 보셨던 것은 이쪽이거든요. PC BGA. 그런데 BGA 타입의 PCB를 생산하는 기업은 국내 대표적으로 삼성전기하고 두 번째로 대덕전자, 이렇게 두 개의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전에 MCU 가격 상승과 함께 오늘 어버브 반도체의 흐름이 좋았다면 오늘 대덕전자하고 삼성전기 이 두 종목의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자, 대덕전자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오늘 장중한 때는 25%까지도 상승을 했었는데 지금은 윗꼬리를 많이 달고 있죠. 자, 그리고 삼성전기는 대형주다 보니까 조금의 흐름에 있어서는 폭발적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2% 이상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삼성전자의 70조 규모의 반도체 투자권, 이 내용과 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컨트롤러, MCU 부족 현상도 더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내용, 그리고 MCU뿐만 아니라 PCB 기판 가격 상승, 이런 다양한 재료들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서 단발적인 재료가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지 말고 한번 지속적으로 복귀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슈로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이슈가 있다면 우리가 성급하게만 접근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점들 고민해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현대차 주가의 흐름이 정말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도 1분기의 자동차의 생산과 내수, 수출 모두 두 자릿수 이상의 증가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생산은 약 12.2%, 내수는 11.3%, 그리고 수출은 16.9%의 증가세를 보여주었고 내수 실적은 역대 1분기 중에 가장 최고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2분기 들어서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조금씩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러한 점들이 조금씩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발생되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 지금 얼마나 생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한번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데이터를 보시면 21년 1분기에 자동차 산업의 실적이거든요. 우측은 과거 자료니까 굳이 볼 필요는 없고 여기 1분기 실적 그리고 3월 실적 이 두 개만 보시면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생산 대수가 약 33만 대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현대차가 가동 중단 소식이 3번 들렸거든요. 그리고 그 3번 동안에 약 16,000대의 생산 실적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번 3월달, 이 3월달 생산 실적에 있어서 약 5%에 해당되는 비중이거든요. 물론 아직 4월달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생산 중단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비중은 조금 더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과 6월달, 이때가 되었을 때는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고 한편으로 또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를 투자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생산 중단 소식 달갑지 않게 들릴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중단으로 인해서 얼마나 생산 감소 피해를 볼 수 있는지 한번 수치적으로 가늠을 해보자는 취지에서 데이터를 보여드렸으니까 조금은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 종목 중에서도 CMO 기업들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이 CMO 기업이라는 것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위탁 생산이에요. 그런데 오늘 CMO 기업들 흐름이 상당히 좋은 이유가 모더나에서 한국의 자회사를 만들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모더나의 선례를 살펴보면 그동안 자회사를 두었던 국가에 있는 CMO 기업들하고 파트너십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자회사를 만들게 된다면 국내 CMO 기업을 통해서 코로나 백신을 위탁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정말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CMO 기업 중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바이넥스, 대표적으로 이 세 개의 기업이 있는데 물론 오후장에는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왔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오전장에는 좋은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앞서 반도체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재료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오늘 나오고 끝나는 기사, 이게 아니란 말이죠. 꾸준히 회자될 것이고 또 다듬어지면서 나올 텐데 우리가 미리 이런 기사에 대해서 조금은 선제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고 내 머릿속에 저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복귀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에서 한국의 자회사를 만든다, 이 이슈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서 한번 CMO 기업들 꾸준히 한번 추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의 70조 원 투자 규모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전자 흐름이 상당히 아쉬웠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삼성전자는 다양한 이슈와 재료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작년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년 11월과 12월 큰 이슈와 특별한 재료가 없었던 그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 오히려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이슈, 그런 이슈가 쌓인 뒤에 조금은 기대하지 않았던 시점에 오히려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인내를 갖고 기다려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